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134쪽의 수급 분석표에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의 수급 분석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수급 분석표를 보면서 이 수급 분석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기본 계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수급 분석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보시는 수급 분석표 화면은 간단한 것 같지만 보기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수급 분석표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 수급 분석표에 사용되는 이 자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무래도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증권사로부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이제 수신을 합니다. 수신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 합계도 구하고 저점, 매집 수량, 매집 고점, 분산 비율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각 세력별로 쭉 자료를 정리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를 통해서 주가 선도 세력도 알 수가 있고, 자료를 확보한 기관으로부터 현재 유통되는 물량,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이제 대략적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 빠진 부분을 사실은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 수급 분석표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 또 세력들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어떤 주축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상식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주식을 싸게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도 역이용을 하고, 또 시중에 좋지 않은 소문을 내어서 물량을 투매를 유도해서 이제 물량을 받아내고, 또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하면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떤 주식 가격을 높여가면서 주문을 내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대중들이 그 종목의 주식을 사기 쉽도록 긍정적인 뉴스도 많이 내보내고 해서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과정은 주식 시장이 지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의 일상사 같은 일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건데, 너무나 뻔한 사실에 너무나 뻔한 대중들이 이제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하기도 하죠. 계속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당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좀 신기하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력들은 추세 매매를 하고 방향성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사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물량을 매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주가를 상승시키는 단계, 또 나중에 이제 고점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계속 확보를 하는 어떤 방향성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가격을 보면 이제 그걸 계속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동안에 주식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추세 매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면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바로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든 표가 수급 분석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누적 합계를 이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이 누적 합계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기간에 대한 누적 합계입니다. 데이터를 확보한 이 누적 합계를 구함으로 인해서 최고 저점과 매집 수량과 매집 고점이라는 또 분산 비율이라는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계산 방법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들이 어떤 방향성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추세 매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요거 이외에 다른 데이터를 사실은 가공을 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 기초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기초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매일 일별로 순매수 순매도 현황을 갖다가 이제 보내주는 이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따로 가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선도 세력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번 일단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외국인들의 5일 동안의 누적입니다. 요게 누적 합이고, 요거는 20일 단위로 이제 누적 합을 구한 것이고, 이것은 60일 단위로 누적 합을 구한 것이고, 이제 이것이 바로 240일 단위로 누적 합을 구한 것이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세력들은 방향성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주식 가격을 상승을 시키려면 물량을 꾸준히 매수를 함으로써 유통 주식을 흡수를 해서 이제 주가를 견인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세력들이 방향성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 매매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좀 긴 거를 보는 긴 거 240일 기준으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이제 수식을 이래 살펴보면 여기 수식이 안 보이네요. 수식을 살펴보면 앞서 봤던 기초 데이터 붙여넣기를 해서 240일 단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밀어내면서 누적합을 계속 구한 겁니다. 이제 구한 건데 요게 하여튼 240일 동안에 외국인들의 뭐 사고 파는 걸 계속 누적을 시켜서 쭉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는 세력들이 이제 팔고 있다는 거죠. 이제 물량을 240일 단위로 살펴봤을 때 계속 물량을 팔고 있다. 이게 이제 외국인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쭉 내려가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점이면 되겠네요. 요게 여기 있네. 자, 여기 240일 누적입니다. 요렇게 이제 240일 동안 누적 합을 구했는데, 이 마이너스라고 한 부분은 240일 동안 누적 합을 외국인들을 구했을 때 매수보다는 매도가 우위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빨간색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매수를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매수 위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신기한 거 이렇게 쭉 살펴보면 매도가 쭉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잖아요. 계속 한 방향으로 갑니다. 가다가 또 매수를 시작하면 이제 또 계속 매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빨간색으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세력들이 하는 방향성 매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 6월 8일 삼성전자의 주가가 57만 5천 원일 때부터 요 240일 누적값이 이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40일 기준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체 화면이 작아서
일단 조금 숨기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한 6월 11일부터 좀 숨겨 보겠습니다. 요 빨간색이 끝나는 지점까지 한번 가볼게요. 쭉 위로 올라가 보면 굉장히 꽤 기네요. 240일 누적에서 빨간색이 끝나는 부분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네요. 됐다. 요점에서 끝나네. 자, 일단 요까지 한번 숨겨 봅시다. 숨겨 보면, 자, 요 밑에 요 부분이 2009년도 6월 8일 요 상황이거든요. 이때부터 이 빨간색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2011년도 12월 8일 날 요때 이제 매집이 끝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외국인들 세력도 뭐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력도 있고 저 세력도 있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이때부터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보다는 매도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가격을 잠시 한번 보세요. 외국들이 물량을 매집을 시작을 할 때 240일 기준으로 누적으로 살펴볼 때 5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런데 이제 물량을 매도하기 시작할 때 106만 4천 원이었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240일 기준으로 물량을 내가 매수할 때 같이 외국인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외국인들하고 팔 때 같이 내가 팔았다면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누적합을 전체로 구하지 않아도 240일 기준으로만 탁 놓고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하고 삼성전자의 주가선도 세력이 외국인이니까 외국인만 따라가면 그냥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일회성인지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부터 2011년도 12월 9일부터는 외국인들이 또 이제 뭐 계속 팔기 시작했습니다. 팔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2012년도 1월 25일부터 다시 이제 요 물량을 매집하기 시작을 했네요. 요때부터 이제 또 화면이 기니까 이제 좀 일부 또 숨겨 볼까요? 자, 언제까지 갔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요까지네요. 일단 요까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기간이 좀 짧았네요. 2012년도 1월 25일 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111만 4천 원일 때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수를 시작했단 말은 수요와 공급에서 외국인들의 수요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순매수가 이제 우위를 보였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4월 부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요때부터 2012년도 4월 5일을 것으로 다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매도가 우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요 기간 동안 주가를 잠시 살펴보시면 매수를 시작할 때가 111만 4천 원이었는데 이제 매도 우위가 되기 전까지 133만 원이 되었어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러면 다시 여기도 외국인만 따라서 240일 기준으로 매매를 시작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또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또 매도가 지속이 되었네요. 자, 언제 여기는 기간이 좀 짧네. 한번 봅시다. 2012년도 12월 5일 145만 5천 원대에서 다시 또 이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사실 요만큼 한번 살펴보시면 2013년도 1월 14일 삼성전자의 주가가 155만 2천 원인 시점을 끝으로 또다시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가 진행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시작했을 때가 145만 5천 원이었는데 매도를 시작할 때로 보면 155만 2천 원으로 해서 또 외국인들을 따라서 240일 기준으로 누적합을 기준으로 계속 살펴봤다면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따라 했다면 삼성전자에서는 백전 백승이었네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살펴보면 240일입니다.
어, 그 이후에 쭉 현재까지 계속 이제 또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세력들은 추세 매매를 하는데 세력들이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 세력은 아니고 뭐 그 종목에서 주가 선도 세력이어야 되겠죠. 자, 그거는 이제 앞서 우리가 계산한 수급 분석 여러 가지 계산으로 인해서 주가 선도 세력을 가려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 선도 세력의 물량을 뭐 다른 거 말고 240일 기준으로만 쫙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세 번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외국인만 따라 했더라면 삼성전자에서는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여기는 외국인만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물론 좀 짧은 매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240일이 아니고 뭐 60일, 120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론 뭐 이렇게 5일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고 합시다. 굉장히 기간 짧겠죠. 5일 기준으로 이제 보면 2013년도 2월 4일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143만 7천 원일 때 외국인들이 5일 동안 이제 매수 우위를 보였어요. 이제 그게 이제 2013년도 3월 7일이 되어서 이제 그 날을 끝으로 그 다음 날부터 매도 우위가 되었는데 주가가 143만 7천 원에서 152만 원이 되니까 조금 수익을 낼 수 있었네요. 물론 뭐 5일 같은 경우는 물량도 있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240일 같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이래서 살펴보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외국인만 이게 제가 표를 계산해 뒀는데 이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금융 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데이터를 가공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초창기에 이래 엑셀 자체로서 분석을 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수급 분석의 기초 데이터로서 주가 선도 세력도 찾아내었고 또 유통 주식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 주식도 찾아내었고 이런 건 다 찾아내었고 또 이렇게 이제 세력들이 매매하는 이런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고서 주가 선도 세력이 어떤 방향성 매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이 화면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퍼져서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퍼져서 보이게 되면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없다 보니까 이 종목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좀 헷갈리고 어려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것이 이 정보를 외국인뿐만 아니고 다른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참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고민을 해결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집이 기차역 부근에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집이 바로 기차역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창문을 열고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 기차가 쉥 지나가요. 그래서 기차가 이제 싹 지나가는 모습을 이제 쫙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을 요 빨간색 요거 있잖아요. 이게 기차라고 시작하면 생각을 하면 내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을 통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쫙 이제 지나가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그럼 기차가 지나갈 때 내가 사면 이제 여기 이제 통과를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통과를 해서 다시 이 지점에서 기차가 이제 끝이 있잖아요. 기차가 끝날 때 내가 팔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창문을 통해서 이제 바깥 풍경을 보듯이 기차가 지나갈 때 내가 주식을 사고 기차가 다 지나가면 팔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창문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창문.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요 위에 부분입니다. 요 위에 부분 수급 분석표에 제가 한번 들고 와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좀 색깔로 좀 칠해줄까요? 2개, 3개, 4개 요만큼을 이제 색깔 좀 다른 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아이고 노란색은 잘 안 보이네. 무슨 색으로 해야 잘 보이겠나. 자, 요 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앞서 봤던 5일의 누적이 값이 여기 수급 분석표에 보면 외국인의 요 값하고 같아요. 20일 보면 값이 같습니다. 60일을 보면 같고 241일을 보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 분석표에 지금 색깔 칠해진 요 부분이 아까 전에 봤던 요 한 부분을 보는 창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요 창을 보고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표시가 잘 안 나네. 자, 지웁시다. 자, 요 창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요 창을 보고 있어요. 요 창을 보고 있는데 지금 파란색이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색깔이 빨간색으로 딱 변한단 말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제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매수 우위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아, 그러면 기차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이제 요때 탁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저게 다시 파란색으로 딱 변하게 되면 이거 팔면 되겠죠. 그럼 외국인 따라서 내가 매매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표시를 좀 해볼게요. 일주, 한 달, 분기, 1년이라는 요 색깔 칠해진 부분은 개인의 누적합에 대한 뭐 요 부분은 5일에 대한 뭐 240일에 대한 어떤 창문을 보고 가만히 개인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거를 기차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표시를 하니까 세력합,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이런 식으로 각 창을 통해서 각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 방향성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고 굉장히 좀 고무되었습니다. 엑셀이 엑셀에 이제 지나치게 파일을 많이 넣다가 보면 계산식을 많이 넣다가 보면 엑셀이 무거워져 가지고 잘 안 돼요. 거기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창으로 딱 보게 되면 굳이 이 방대한 데이터를 이 데이터 이런 계산식 자체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또 예전에 이제 제가 썼는데도 이건 없습니다. 이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넣을 필요가 없냐면 수급 분석표 상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제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체만 하더라도 240일 기준만 하나만 조금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외국인들과 함께 좀 장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이제 결론이 다다라지게 되는 거죠. 또 여기 이제 60일 단위로 보게 되면 좀 짧은 매매가 되겠죠. 아무래도 240일에 비해서. 그러면 60일 단위로 저기 빨간색에서 파란색 변하고 다시 빨간색 변할 때 내가 같이 들어가면 짧은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5일, 20일 이런 경우도 물론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짧게 가게 되면 세력들의 어떤 물량과 가격 흔들기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간을 한 240일 기준만 이렇게 아니면 60일 기준 아니면 그 이상 120일 해도 됩니다. 보면 이제 충분히 그 세력이 수익을 내면 나도 수익을 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하나의 수급 분석변 요런 창들이 지금 표시가 된 창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수급 분석표를 만들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앞서가 우리가 봤던 이런 계산은 뭐 최고 저점, 뭐 누적 합계, 매집 수량 이런 계산은
이 종목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유통 물량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주가 선도 세력이 누구이고 현재 유통된 물량을 누가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정보를 이제 원했다면 수급 분석표 상에서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제 매매가 가능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 또 지금 현재 여기 색깔 칠해진 부분은요 현재 상황입니다. 1년 전 과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다시 쭉 한번 올라가 봅시다. 지금 2013년도 3월 8일 날 주가가 149만 9천 원인데 요때 5일 동안 누적을 시켜봐. 현재 오늘 기준으로 시켜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만큼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일 누적으로는 사고 있고 60일 뭐 사고 있고 240일 누적으로는 팔고 있고 이렇게 이제 현재 상황을 수급 분석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색깔이 표시된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의 평균 단가 그러니까 현재의 이동 평균선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 되는 것이고 하여튼 여기 색깔 칠해진 부분은 전부 다 현재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이제 평균 단가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이제 개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이제 색깔을 자 색깔 칠하기 재밌네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2달 전에 지금부터 딱 2달 전에 개인이 39만 8천 주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을 순매수할 때 평균 단가는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가격의 평균을 내도 사실은 거의 근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평균 단가 계산이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사실 없어요. 세력들, 요 개인이 어떤 세력이 물량을 순매수했을 때 그 가격을 평균을 딱 내면 그냥 매수한 가격도 어차피 평균이고 이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이건 누적 합이죠. 누적 합의 평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 두 개 곱해서 계산하는 거하고 평균 단가 계산 방법을 계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가 평균 단가 계산을 하더라도 저게 대략적인 어떤 추정이지 어떤 개인이 얼만큼 아니면 어떤 세력이 얼만큼 했다는 그게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세력도 뭐 세력 종류가 있고 그냥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하나에 뭉쳐서 그냥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거기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세력만 알죠. 얼마의 물량을 매집을 했는지는 그 세력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평균을 추정하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평균 단가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 분석표에 나와 있는 이걸 그냥 평균 단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급 분석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현재 상황을 나타낸다면 그러면 2주 전에는 어땠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물량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 물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들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이제 동시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과거를 다시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과거 부분을 다시 이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분석표에는 이제 현재도 있고 어떤 과거의 상황도 이제 동시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재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면 예전의 어떤 매수의 연장선인지 이를 이제 살펴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수급 분석표에서 색깔 칠해진 부분은 현재 상황이고 이것들이 각 기간별로 누적합을 나타내고 있고 또 여기 있는 것들은 이동 평균선이 되어서 요 가격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이 되었는지 역배열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현재와 과거를 비교를 해 가면서 세력들이 아니면 각 어떤 매수 주체가 얼마에 그러니까 세력합을 기준으로 하면 3주 전에는
115만 151만 5천 원에 22만 한 6천 주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2주 전에도 했고 이번 주에도 물량을 판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물량을 파는 게 옛날 물량인지 지금 물량인지 그거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일단 세력합에서는 매도 우위가 되어 가지고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냥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것 아닌 일의 이제 수급 분석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좀 고생을 좀 많이 했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수급 분석표에서 이를 보는 이것들이 하나의 창으로 생각하시면 좋고, 또 수급 분석표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매매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제 여기 현재 보유량 있죠. 이 현재 보유량을 합하게 되면 물론 세력합을 빼야 되겠죠. 여기서는 자, 나머지 부분을 합하게 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을 누가 얼만큼 보유를 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최대 보유량을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면 세력들이 이제 각기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를 했을 때, 이 삼성전자에 돈을 최대한 넣었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했었다는 것을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현재 보유한 물량과 과거의 최대로 보유한 물량 대비 어떤 계산을 통해서 분산 비율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수급 분석표에 이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급 분석표 이런 한 장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이렇게 매매 계획이 가능하고, 또 실제 이제 수급 분석표에서는 우리가 자동 수급 계산되는 이 정보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건 큰 오산이고, 과거 이 정보들은 수급 분석표에 나온 이 정보들은 지난번 시간에 했던 이 정보들은 뭐 유통 주식 관련, 또 주가 선도 세력 관련, 또 이동 평균 관련 뭐 이런 정보들을, 또 매수 평균 단가 관련 아니면 매도 평균 단가 관련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 매매에 부합되는 정보들은 이 정보입니다. 누적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이런 누적인데, 이 기간에 대한 이런 누적 값들을 전부 다 표시해서 한눈에 보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 정보와 이 정보들을 모두 뭉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표가 바로 우리가 보는 수급 분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 분석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들이 이제 뒷장에 충분히 이제 뒷장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이번 시간에 수급 분석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적어도 이제 수급 분석표가 우리가 뭐 간단하게 과거 현재라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저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가지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구나. 또 그리고 그 매매 전략 수립하는 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또 카페에 보면 일부 제가 예전에 수급 분석표를 이용한 매매라고 해서 올려드린 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먼저 그거를 참고를 해 두시면 다음에 공부할 때 좀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수급 분석표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2장에 대한 어떤 설명을 끝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페이지 150쪽에 있는 수급 분석을 위한 실전 투자 제 3장에 들어가서 150쪽에 있는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